안녕하십니까, 유용훈입니다. 저희 회사가 조선닷컴 라이브용으로 스튜디오를 새로 만들었는데 오늘 그 새 스튜디오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밀당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더욱 좋은 내용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분들께서도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한일 간의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준 논란으로 한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지난해 말에 신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 발표 등을 통해서 이즈모급 헬기 항모의 항공모함 개조 계획을 밝히는 등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일본의 해상망주장은 게임 체인저를 언급을 해서 이 게임 체인저가 도대체 뭐냐에 대한 관심을 끌기도 했고요. 또 그 옆에 있는 이 중국의 경우도 이 아시아 최대의 구축함인 055급을 비롯해서 신형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한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양강대국들이 해군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그럼 과연 여기서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이제 고민과 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문군식 한국국방안보 포럼 대협력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문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문 국장님은 잠수함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계시죠. 그래서 그 책도 쓰시고 또 방송에도 이제 자주 출연하셔서 잠수함 문제 외에 해군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안보 현안에 대해서 또 그 해박한 지식을 말씀해주고 계신데 오늘 그 저희 이 스튜디오 처음 와보셨죠? 그렇죠. 네. 좋은 스튜디오로 보입니다. 저는 네. 유튜브 하면은 그냥 사진 기록 혼자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여기 조선닷컴에서 상당히 세련된 이 스튜디오를 마련해서 저를 네. 처음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문 국장님께서 유튜브 채널을 여셨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이제 네. 유 기자님 코치 하에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다행히 한 28일 됐는데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500명 구독자 네. 넘는 게 고비다 하는데 네. 어제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 그러세요? 축하드립니다. 유 기자님도 뭐 10만 명 넘으셨다고 그저께 뭐 그 예. 감사 이벤트 하시고 그러는데 잘 뭐 성원이 네, 좋습니까? 뭐 반응이 좋습니까? 예, 저도 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지난주에 구독자 10만 명을 넘어서 조그만 이제 사은 행사를 좀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문 국장님께서 해군에서 얼마나 근무를 하셨죠? 저는 32년 실무 생활을 했고 사관학교까지 한 36년 정도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잠수함 전문가라고 설명하셨는데 네. 유 기자님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 아세요? 네. 핵잠수함 전도사? 네. 그게 한때 유행이죠. 근데 잠수함만 쭉 하다 보니까는 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많은데 네. 그거 하다 보니까는 여기저기 또 해군 관련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네.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두루두루 쳐다보고 있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군을 떠나면 군이 많이 그리워지고 또 네. 친정 생각나고 네. 철이 된다. 그런데 네. 요즘 해군 걱정 많이 합니다. 저도. 네. 네. 해군에서 또 고마워도 하겠군요. 네. 그 본론 들어와서 최근인지 조금 전에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일본과 이제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문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두 나라의 해군력 증강 추세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실무 생활할 때보다 현격하게 지금 급변하고 있죠. 네. 우리가 미국과 북한 우리가 이제 비핵화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네. 일본하고 중국은 그야말로 물밑 작전하면서 서서히 이 해군력을 증강시켰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는 아주 급신장하는 것 같아요. 네. 중국은 어떻거나 하루빨리 미국을 따라잡자 하는 네. 그 목표고 네. 일본은 미국이 없을 때 미국의 힘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중국을 제압할 수 있는 이 네. 목표를 이미 세운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그 일본에서는 뭐 자기들도 이제 항공모함을 개발하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항공모함 하면 일본이 원조입니다 원래. 네. 2차 대전 때 제일 먼저 그 뭐 15척, 16, 17척까지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원래 태평양 전쟁 개전 초기에는 일본이 미국보다도 항로가 그렇죠. 많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맘만 먹으면 하는 건데 그동안 뭐 전후 지금까지는
전수방위 원칙, 그러니까 네. 외부로부터 공격받을 때만 자기들은 방어하겠다 이런 논리를 펴왔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네. 그야말로 싸울 수 있는 군을 갖겠다. 네. 그 표시하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번에 발표한 그겁니다. 그 네. 항공모함이라는 것이 네. 상징성이 작전 반경이 좁기 때문에 널리 네. 깊숙이 가자는 거거든요. 적 해역까지. 그럼 네. 항공모함이 대표적이죠. 그러고 네. 보면은 앞으로 국내 방어는 물론이고 싸움이 있는 곳, 자기들 이익이 있는 곳에는 하시라도 네. 군을 파견했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원래 중국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A2AD 그러니까 반접근 그렇죠. 지역 네. 거부 전략 표명하면서 이제 그 미국에 대한 이제 견제 움직임도 보여왔었는데 지금 이제 일본의 항모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즈모급 지금 이제 헬기 항모죠. 일본 호위함이라고 그러지만 근데 이거를 이제 본격적인 항모로 개조해서 여기에 F-35B 수직 이착륙기를 탑재하겠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즈모급 항모가 물론 우리 독도함보다는 이제 훨씬 크겠죠. 근데 어느 정도 성능을 갖는 항모로 봐야 될까요? 앞으로 항모로 그렇죠. 개조가 된다면. 일본은 요즘 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행위들을 많이 해요. 네. 뭐 그게 분명히 볼 때 헬기 항모 이상인데 네. 호위함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런 톤 다운을 시켜왔는데 네. 이제는 노골적으로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지금 이즈모급 같은 경우는 27,000톤이거든요. 네. 일본이 초기에 항공모함을 개발할 때가 10,000톤에서 한 3만, 4만 톤 이게 제일 많았어요. 네. 그 정도면은 일본은 27,000톤을 약간 개조해서 제가 볼 때는 3만 4만 이 정도로 네. 하지 않을까. 이 정도 전력이면은 지금이 그러니까 27,000톤급 27,000톤 약간 개조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무게 늘어날 것이고.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최소한 F-35 브라보 같은 경우는 한 40여 대 이렇게 네. 타를 수 있는 이 정도면은 현존하는 항공모함 전력은 미국은 뭐 단연 탑이고 네. 거기는 뭐 11만 톤 이렇게 되니까 네. 그리고 그 움직이는 정말로 기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도전하는 게 중국인데 중국은 이제 두 번째 항모를 만들고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항공기 능력이라든지 이게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지금 영국이 다시 퀸 엘리자베스 네. 7만 6천 톤급 해가지고 지금 네. 과거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꾸준하게 그동안 운영해 온 게 이제 프랑스의 샤를 들고급 있죠. 네. 그 정도가 한 4만 5만 톤 정도 되는데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본은 맘만 먹으면 그 조금 전에 언급한 그런 나라들하고 네. 어깨를 같이 하려고 미국을 제외한 네. 나머지 나라하고 어깨를 같이 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을 해봅니다. 네. 중국의 이제 라우닝함, 그 다음에 네. 이제 독자 항모, 첫 항모인 그 산둥함 이런 것들은 이제 만재 배수량이 6만 톤이 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크기는 이즈모급보다는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네아오닝함은 러시아에 있는 거를 예. 쿠즈네프급인가 그거를 이제 예, 가져다가 그렇죠. 설계를 해서 5만 5천 톤급이고 네. 그건 아주 자기들이 항모로 가기 위한 기초 네. 그 능력을 습득하는 차원 네. 이런 차원을 쭉 했고요. 네. 작년에 이제 산둥함 두 번째는 네. 자기 독자 기술도 한 독자적으로 26개월인가 앞당겼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이미 3번함도 8만 5천 톤급으로 해서 이미 설계를 시작했다. 네.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쨌거나 이 그 미국이 겨냥으로 가고 있고 네. 일본도 이미 그런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네. 3만 4만 이 정도로 하면서 이제 항공기를 성능 요소한 항공기를 탑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사진 준비한 거 있는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게 이제 일본 기존에 있는 이즈모, 이즈모급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항공 지금 이제 헬리콥터가 저렇게 동시에 여러 대가 이착륙할 수 있는데 저거를 갑판을 강화하고 그렇죠. 이렇게 비행 갑판을 강화하고 그래서 이제 F-35B도 착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겠다는 그렇죠. 그런 것이죠. 비행 갑판 강화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그렇죠. 강화하고 그다음에 네. 정비 능력을 확충해야죠. 네. 이제 전투기 발진하고 수리하고 이런 능력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2만 7천 톤 가지고는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개조한다고 그랬으니까 네. 뭐 게임 체인저라는 말까지 했으니까 게임 네. 체인저라는 거는 정말 혁혁하게 확실히 바꾸는 거 전쟁 양상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전수방만 했는데 네. 이제는 그게 아니다는 네. 게 내심 보여주는 나타내는 거죠. 예. 그 다음 사진 좀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수상함 얘기를 좀 해보시죠. 일본의 이제 이지스함이 지금 6척인가요?
지금은 네. 6척이고 네. 8척까지 지금 확보한다고 그러죠. 플러스 이제 계획 있는 것이고 이제 콩고급, 아타고급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거는 아타고급 신형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아타고급 이지스함을 비롯한 수상함 전력 증강 계획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중국에 비해서 성능이 우수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일본의 그 이지스함 미국의 베이스라인 7이죠. 그걸 베이스로 했고 우리 한국의 세종대왕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한 거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052 델타 요게 이제 우리하고 그 미국 그다음에 일본하고 이렇게 세 유형이 좀 거의 같은 동급으로 보고 있는데 아타고급을 이제 8척까지 증가하고 그래서 4개의 호위함대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이즈모급도 결국에는 4척을 정도로 해서 4개의 호위함대를 받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그 호위함이라고 불렀던 그 아래에 3,200톤, 4,000톤 이런 것들도 22척 체제, 23년까지 22척 체제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대양 해군 내성이 양호하고 최신 무기로 장착한 이런 구축함들을 지금 양산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마리 호위함이 다 이제 구축함급인 거죠. 구축함이죠. 4,000톤, 5,000톤 이상 되는 그런 거고. 다음 사진 좀.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수상 전력과 함께 또 중요한 게 잠수함, 뭐 수중 전력인데.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게 소류급 일본 이제 잠수함 클래스 중에 그 최신형인 이제 소류급인 이 진수 모습인데 소류급이 수중 배수량이 4,000톤, 4,200톤. 그러니까 한때 중국 친급이 나오기 전에는 세계 최대의 재래식 잠수함이라고 불리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제가 듣기로는 세계에서 가장 정숙한 재래식 잠수함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일본 잠수함 전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본의 잠수함 전력은 자타가 그야말로 공인하는 잠수함 기술 강국이에요. 일본은 우리보다 78년 먼저 잠수함을 갖기 시작했고 2차 대전 때도 태평양 전쟁 때 무려 170척을 건조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2,000톤 그런 잠수함을 진주만 공격할 때 30척을 깔았어요. 진주만을 포위하다시피. 그 정도로 잠수함 운용은 이미 앞서 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잠수정 뭐 자살 공격하는 잠수함 A2 이런 거는 무려 700여 척을 만드는 아주 잠수함 강국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쭉 전사를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한 10가지 종류 그중에 타입 7 같은 건 뭐 한 700여 척 만들었는데 10가지 종류지만 독일은 척수는 많아요. 1,500척 이상 만든 2차 대전. 근데 일본은 종류가 많습니다. 40여 종의. 그러니까 각종 기술이 많다는 거죠. 잠수함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1959년 이후부터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매년 한 척씩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1976년도부터는 16척 체제를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매년 16년 되면은 하나씩 퇴역시키고 하나씩 다시 건조하고 이런 그러니까 기술력, 생산 시설 인력을 계속 유지한 국가 정책을 유지한 거죠. 그러다가 2010년도에는 이제 22척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제 16척은 부족하다. 그 이후로 내세운 것이 중국이 이제 해군력을 강화해서 태평양에 나오니 남쪽 남서해를 막겠다.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어필하면서 살짝 올렸어요. 그게 22척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공식적인 현역이 있는 게 22척인 거지. 지금 20척이고 그렇지 20척이고 22척까지는 계속 운용하겠다. 훈련 안 빼고. 그런데 16년마다 잠수함을 도태시키는 나라는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젊은 잠수함이 일본이라고 그렇기 그러죠. 때문에 유사시에는 바로 수리하고 재등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뭐 치장했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예비로 돌려둔 잠수함도 사실은 여차하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안 보여줬으니까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상을 하는 거죠. 저렇게 값비싼 잠수함, 우수한 성능을 16년 만에 도태하겠느냐. 요즘은 전 세계가요 돈이 없어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각국에서 수명 연장을 계속 시켜요. 그래가지고 어떤 나라, 스페인 이런 데는 사실 뭐 40년씩 쓰는 나라도 있어요. 그 정도 한데 일본은 16년 만에 이렇게 도태시키고 그러면서 계속 잠수함 기술력을 향상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류급 같은 경우는 미국이 제일 잘 알아요. 미국이. 일본은 다른 나라
잠수함하고는 훈련을 안 해요. 미국하고만 합니다. 엄청 절친입니다. 절친.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저도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거 통해서 일본 잠수함 차려도 자료를 찾아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계에서 또 벨이 가장 많이 가려진 잠수함 중에 하나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미국이 오는 또 어찌 보면은 미국보다도 더 국산화율이 높다. 왜냐면 미국은 다른 나라에 사오잖아요. 그렇게 많은 잠수함 만들어도. 근데 일본은 그런 걸 다 비밀로 분류하기 때문에 자기 독자적으로 거의 다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 없어도 자기 잠수함을 야차하면 확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평가하기를 현존한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일본의 소류급 정도가 가장 성능이 우수한 거 아니냐. 그러나 제가 이의를 제기하죠. 저는 잠수함을 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209 1200톤 214 1800톤 특히 214 잠수함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우수한 잠수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14 잠수함하고 소류급하고는 좀 필적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 214 잠수함은 1800톤이고 소류급은 4200톤 말이면 그 잠수함이 왜 이렇게 크냐. 근데 리빙 컨디션이 훨씬 낮고 그다음에 유사시에는 일본은 거기다 원자로를 발에 실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심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일본의 잠수함 능력이라는 거는 핵 추진만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았지 다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다. 국가 정책만 결정되면 하시라도 완벽하게 무장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보여갔다고 보고 근데 있습니다. 그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면 이제 소형 원자로를 배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일본은 1960년대 초부터 다 미래를 예측하고 무수라는 상선에 선박용 원자로를 만들어 시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82,000km까지 이미 다 시험을 했어요. 그리고 됐어요. 이 정도면은 선박용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없앴어요. 상선은. 그리고 그 기술을 모디파이, 업데이트 해가지고 지금은 심해 잠수정, 심해 탐사정에 DRX라는 그 소형 원자로를 만들어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차하면은 일본은 하시라도 잠수함, 디젤 잠수함에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심해 탐사정이면 사실 그렇게 크지도 않을 텐데 그러면 그 원자로도 그만큼 작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기술이 축적된 거죠. 그러겠네요. 그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관심도 없고 일본은 그런 능력을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 기자님도 옛날부터 뭐 핵 주권을 확보하자 글을 많이 쓰고 방송에 했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한반도 비핵화 선언하면서 다 없앴죠. 기술력도 기술 인력도 다 해산시키고 그런데 일본은 꾸준하게 유지했어요. 낙하손에 뭐 후쿠다 수상이 계속 10년, 20년 동안 미국하고 원자력 교육을 해서 뭐 핵 우라늄 농축 시설, 제철 시설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시라도 맘만 먹으면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많이 뒤떨어져 있죠. 그 이제 아까 게임 체인저 말씀도 뭐 나눴습니다만 게임 체인저가 우리가 말씀하신 이제 항공모함이다. 아니다. 잠수함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잠수함이다. 뭐 이제 견해들이 엇갈리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항공모함에 초점이 맞춰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 이렇게 인공위성이 발달하고 한데 이 비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일본은 실질적으로 그 핵추진 잠수함을 급하게 가질 이유가 없어요. 미국의 요코스카에 보면은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와 있지, 핵 항공모함 와 있지. 뭐 로스앤젤레스 항상 있죠. 거의 공유하지 정보를. 그러니까 미국의 실질적인 핵 우산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일본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요즘같이 미국의 지도자가 많은 정책을 과거와 틀리게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라도 떠날 거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는 차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 중국을 굉장히 의식하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우선 당장 핵추진하면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공격적인 성향이 약간 낮으면서도 그 상징적인 항공모함을 먼저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시선을 중국 쪽으로 돌려볼까요? 이 중국은 제가 뭐 이쪽에 아주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최근에 지난 10여 년간 20년 가까이 함정을
찍어내는 속도와 그 종류의 다양성은 거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쟁, 양차 세계대전 시기를 제외하고는 아주 그 정도로 놀랍게 이제 그 배들을 거의 뭐 연탄 찍어낸다는 표현도 있던데요. 하여간 이 우선 항공모함의 경우도 이 2척을 지금 갖고 있고 한 총 4척에서 6척을 보유할 것이다. 그다음에 핵추진 항모도 확보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전쟁이 아닌 평시에 이렇게 군함을 그야말로 벽돌 찍어내듯이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죠. 전 쭉 과거 제가 군생활하면서 봤지만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그야말로 이지스함 같은 경우 하나에 1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함정을 뭐 매년 하나씩 찍어낸다. 이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해양 굴기, 중국의 해양 굴기는 누구도 미국이 정말 견제에 나설 정도로 지금 막강하게 가고 있는데 중국이 처음에는 그 잠수함 쪽에 먼저 집중적으로 투자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잠수함이 SSBN 그러니까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도 지금 5척인가 있잖아요. 그 정도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정도 하고니까 약간 이제 이 공격적인 면에서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항공모함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네 번째부터는 핵 추진 항공모함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일각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야말로 미국이 경쟁심을 느끼는 그런 유일한 대상으로 보는 그런 거죠. 그 항모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자기 실전 배치했다고 그러죠. 1번 함이 라우닝함. 이거는 독자 건조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러시아 쿠즈네 주고 건조 중인 거를 사가지고 뭐 고철로 판다고 속여서 사와가지고 개조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이요. 이게 이제 그 산둥 두 번째 독자적으로 건조한 첫 항모인 이제 산둥함 모습인데 그 레이더라든지 이제 함교 구조물이 좀 달라졌죠. 그 영상 보기에도. 그리고 함재기도 아마 좀 더 탑재를 하지 않겠느냐. 중국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게 항모 분야에서 함재기인 것 같아요. 함재기 제가 볼 때는 뭐 F-35 브라보나 이런 데 엄청나게 성능이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 시험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신 있게 내놓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함재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항모를 배 자체 건조도 쉽지 않지만 진짜 힘든 거는 그 좁은 공간에서 전투기들이 뜨고 내리고 운용하는 그 함재기 운용이 사실은 굉장한 노하우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아직까지 미국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필적할 수 없죠. 미국을 따라가기 힘들죠. 그러니까 뭐 물론 영국이나 뭐 프랑스 이런 데도 항모를 운용하고 일본 뭐 중소형 항모를 운영하는 나라가 있지만 미국 정도의 그런 초대형 항모를 운영하고 노하우도 있는 나라는 없는 거죠. 근데 중국이 그거를 물론 이제 그 단시일 내에 따라잡으려고 하겠지만 그게 가능할 것이냐 그런 면에 신중론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항공모함은 만드는 돈도 비싸지만은 운용하는 비도 엄청 비싸요. 우리 미국에 10만 톤 이상 그 항공모함을 움직이려면 운용비만 해도 우리로 하면 지금 광개토함 정도 있잖아요. 광개토함이 3,900톤인가 3,200톤인가 그죠? 그런 정도 하나 만들어내는 값이라고 하잖아요. 4, 5천억 들으니까 1년.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용하는 비가 비싸기 때문에 다 두려워하죠. 그러나 이제 유럽에도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만 상징적으로 한두 척씩 보유하고 있고 그러나 중국은 그 항공모함마저도 2023년도까지 뭐 4척 하고 그 다음에 6척까지 가겠다. 그 다음에 4번함부터는 핵 추진을 하겠다.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있으니까 일본도 거기에 이제 핑계 대고 이제 서서히 전력 증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발톱을 드러내면서 이제 싸울 수 있는 근으로 평화헌법도 고치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참 우리 입장에서는 좀 우려되는 상황인 건데 일본은 이제 중국의 그런 군비 증강을 견제하고 또 뭐 두려워하는 뭐 신경 쓰는 도 있지만 또 자기들 군비 증강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속으로는 고마워하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물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뭐 그런 특히 아베 총리 입장에서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상함정 분야에서 중국은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제 중국 공호급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뭐 배수량이 뭐 한 13,000톤급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로 지금 따지면
전함이죠, 전함. 순양 함 이상, 전함에 가까운 네. 뭐 순양 전함 정도 되는 이런 함정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후에 러시아의 핵 추진 순양함인 이제 키로프급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이제 재래식 전투함이다. 뭐 이제 그런 구축함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수상함 그에 뭐 또 중국판 이지스함 뭐도 계속 찍어내고 있고, 수상함 전력 증강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이지스함 하면은 현대판 구축함 중에서는 네. 방어 능력이 제일 뛰어나다 하잖아요. 대공방 능력이. 그 정도면 전투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왜 굳이 13,000톤, 4,000톤의 이렇게 큰 배를 또 만드느냐. 이게 네. 이면에 숨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최근에 어떤 기사에 보면은 아스날쉽도 얘기하잖아요. 네. 거기 아스날쉽이라는 거는 배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네. 스텔스 기능해서 이제 미사일을 완전히 미사일 수를 엄청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일종의 미사일 포함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키우면은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구축함 역할도 하면서 미사일을 우리가 지금 세종대왕함이 미국의 이지스함이나 일본의 이지스함보다 좀 우세한 것이 미사일 발사 셀이 많잖아요. 우리가 128개고 일본하고 미국계 이제 96개 있는데 그 정도 14,000톤, 3,000톤 하면은 그런 셀을 엄청 늘릴 수 있죠. 그렇죠. 이면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앞에 사진. 예, 이게 이제 005급 진수할 때 모습인데, 이게 보면 이 좀 그 갑판 이런 데 보면 여유 공간이 보여요. 앞부분에 함포 뒤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이 이제 수직 발사기들 그렇죠. 들어있는 공간이고, 근데 중간에 보면 아무래도 다른 함정들에 비해 여유가 보여서 우리 문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그렇죠. 그런 이제 미사일 타다 보면은 저런 공간이 있으면 엄청 좋아요. 출동 나가면은 거기서 족구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이면에 뭐가 있는지 저는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되기도 한데, 저렇게 굳이 큰 배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돈이 많이 드는데 저것도 8척인가 지금 예상하고 있다고 그래요. 8척이고 그다음에 뭐 이지스함도 56척 얘기하던데 그 23을 포함한 구축함이겠죠.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뭐 이제 052C형, 052D형 그래가지고 이제 052D형이 얼마 전에 그 우리 동해까지 올라갔다 와서 이제 그때 이제 또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점에서 점점 또 그 원거리 활동도 동해를 포함해서 이제 활발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부터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중 전력을 한번 보죠. 중국은 이제 원자력 추진, 재래식 잠수함 다 같이 이제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그 혼합에서 많이 가지고 있죠. 중국은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이 5척 있고, 그다음에 공격 무기, 공격형 핵잠수함이 6척. 그다음에 재래식 디젤 잠수함이 56척 해가지고 67척, 69척 이 정도 지금 또 건조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 그 핵추진 잠수함이 굉장히 시끄럽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서방에서 비난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 정도 보면은 지난번에 그 중국 핵추진 잠수함이 태평양으로 나가다 일본 그 경계망에 포착된 적도 있고, 그런데 그때 나간 거는 초기에 만든 핵잠수함이더라고요. 그래서 소음이 많이 나는데 지금 물밑 전쟁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일본하고 미국은 그거를 막으려고 하고. 이 왜 이렇게 되느냐? 결국에는 해양 자원, 미래의 자원을 보고는 해양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어도하고 그 독도가 우리가 항상 관심의 대상인데 우리는 거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지금 미군이 이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 부각은 되지 않지만은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뭐 미군이 뭐 소폭이라도 철수한다 하면은 또 이런 얘기를 끌고 나올 거예요. 엊그저께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중국 함정들이 동해까지 와가지고 자기들 뭐 자유자재로 뭐 그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항공기마저 뭐 여유 있게 와서 다 서치하게 하고, 지금 일본은 내심 즐거워할 거고 군비 증강 목표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우리 독자적으로 그런 최소한의 위협을 막을 준비를 서서히 해야 된다 이거죠. 결국에 우리도 삼면이 바다 아닙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크게 당한 게 외부로부터 임진왜란 아니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당했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36년이란 긴 세월을 핍박을 받았는데 역사는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해군력 지금 비교를 하는데 이것이 국민들께서 이런 현상을 잘 보시고 힘을 실어주고 과연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의 그 전쟁 양상이나 이런 거 어떻게 갈 것이냐. 결국에는 독자적인 방어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 좀 우리가 심각성이 있다. 이게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이런 기회. 그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질문을 올려주셔서 한 분 질문을 제가 좀 묻고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국 우리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옛날에 좀 싸구려 품질은 떨어지는 뭐 그런 인식이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 만든 배들이 제대로 능력 발휘하겠냐. 중국이 군함 만드는 이유가 배 수주량이 줄여서 조선소 놀릴 수 없으니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80년대 중반까지 그 미국 잠수함이 러시아 잠수함을 가지고 놀다시피 했어요. 너무 시끄럽고 그러니까 따라가고 걸리면 다시 도망가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는 소음 준위가 확 떨어졌어요. 처음에 이제 중국도 러시아 걸 많이 모방했거든요. 잠수함도 그렇고 수상함도 그렇고 뭐 항공모함도 가져와서 지금 설계를 했는데 중국 사람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템포가 빨라요. 참 우리가 뭐 중국 사람들은 뭐 양만 들인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서서히 태평양으로 이제 반경을 작전방을 확장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서해 출몰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우리 경비함으로 만나는데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오는 함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좀 시끄럽고 퀄리티도 떨어졌는데 급하게 발전되고 있다. 그다음에 그들의 목표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수준을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위해서 관심. 시진핑이 우리 대통령보다 더 순찰을 많이 해요. 군외에서. 군외에서. 그리고 그 뭐 행사 있으면 진수식이면 반드시 가서 손들어주고 시찰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산둥함 진수식 때도 갔었죠. 거기다 산둥함 진수식 때는 또 김정은 위원장까지 뭐 초대하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최고 통수권자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질도 높아지고 양도 증가하고 있다. 그 저도 뭉짱 의견이 전적으로 동감인데 우리 휴대폰의 경우를 보면 과거 중국 휴대폰 사실 우리 것보다 굉장히 품질도 떨어지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 휴대폰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처음에는 짝퉁, 이른바 모방을 하다가 이제는 그 소위 원판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만드는 이런 상황까지 되니까 무기도 달 뒷면에 착륙해가지고 미국의 뒤통수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무기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제 저희가 벌써 방송 시간이 30분을 훨씬 지나서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보죠. 중국하고 일본은 이렇게 이제 해군력 증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이제 중국은 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고 뭐 그런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정말 이걸 간과할 수 없는 게 이 항공기의 경우는 이제 이오드를 포함한 이 카디즈 방공식별 구역을 자주 진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동해상으로 계속 이제 울릉도 넘어서 저 북쪽까지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이제 언론도 그렇고 이제 군용기 카디즈 진입 문제만 계속 다루고 있는데 함정의 경우도 동해상까지 진출해서 하는 횟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해의 경우도 횟수도 늘 뿐 아니라 뭐 부표 같은 것도 설치해놨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부표가 단순히 뭐 위치만 표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청기 같은 거 설치해서 잠수함 뭐 작전을 감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서서히 작전 영역을 넓혀가는 표심과 더불어 각종 군사 정보를 수집하려는 거죠. 해양 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육상에는 우리가 그 경계 그 국경에는 보초를 서듯이 해상의 보초는 역시 가장 효과적으로 광범위하게 신속하게 이 그런 능력을 하는 초계기라고 해상 초계기. 근데 일본은 2000L의 전수방위를 내세우면서 P3를 엄청나게 확보했잖아요. 미국으로부터. 그게 뭐 몇 년 전에 100여 대였고 우리는 뭐
뭐 8대 그 정도 제가 현역 때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 16대 정도 되고 일본은 P3를 80대 정도 보유하고 P3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P1을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관계소대항함하고 이제 문제가 됐던 그렇죠. 그거죠. P1을 개발해가지고 P1을 30대 정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 P1은 P3보다 엄청나게 성능이 향상돼. 그 정도로 일본이 그 기술이 앞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항공기를 양산해서 P1도 앞으로 70대까지 늘리겠다. 그거는 정말 자기 해역은 물샘 틈 없이 초계를 하면서 경비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들어서 중국 거는 그 해상 초계기는 별로 못 봤어요. 성능에 대해서. 근데 우리도 이제 일본이 그렇게 함과 동시에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16대면 너무 적고 지금 다행히 미국으로부터 P8 최신 초계기죠. 이게 8대인가 가져오기로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금 뭐 비핵화가 추진되고 있고 남북 대화가 무르익는데 왜 자꾸 군비 얘기를 하느냐.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댓글로 질문하시는 그런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호랑이 피해가 아닌 사자를 만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은 수십 년간 대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군사력을 증강했어요. 우리도. 저 현역 시절 초급 장교 시절 상상할 수 없어요. 저희 소련 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지원받은 군함을 구축함을 썼잖아요. 87년 이후로는 다 우리 함정이라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든 상륙함 뭐 그 이지스함까지.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했는데 그렇게 노력하면서 이미 대북 억제 세력은 압도적으로 낮다고 봐요. 그러나 북한이 그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핵을 개발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다 덤벼들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통일이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잠재 적이 누구냐, 우리의 미래의 위협이 어디냐, 이걸 정확히 분석해서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턴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웃 국가에서는 엄청나게 군비를 증강하는데 우리는 쳐다만 볼 것이냐. 그럼 북한이 이제 통일이 됐으니까 통일이 될 거니까 다 무장해야자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어떠가 잠재적인가 이걸 보고 군사력 결정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정치권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빨리 맞추고 시각을 돌려서 대비해야 된다.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사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국력의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걸 봤을 때 중국, 일본하고 똑같은 숫자의 뭐 항공모함부터 비롯해서 뭐 잠수함이나 뭐 이런 거를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소위 핍박을 당해서는 안 되니까 중국, 일본이 우리를 함부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육해공을 나눠본다면 이제 해군력, 해군력 중에 이제 그런 우리 대응 수단이 있다면 어떤 것이 적합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 중국하고 일본하고 대등하게 세력을 키우려면 엄청나게 돈이 들고 사실 저도 현역 시절에 뭐 잠수함 하나 국민들한테 만들어 달라면 좀 미안했어요. 돈이 수천억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군력 건설하는 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미안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인접 국가가 그렇게 강할 때는 우리도 완전히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은 그들이 건들지 못한 한 번 때리면은 자기는 뭐 주먹으로 한 대 날아오면 우리도 코피는 낼 정도 돼야 되는 이런 정력을 가야 되는데 팔다리 부러뜨릴 정도 그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고슴도치 전략을 저는 항상 얘기했는데 일본이 아니면 중국이 우리를 건들 때 분명히 피해가 엄청나게 올 것이다. 그냥 죽진 않는다. 이런 걸 보여주는 정도 되려면은 우리도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육군 같은 경우는 미사일 전력, 지금 현대전은 단추전이지 않습니까? 미사일 전력, 그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는 핵추인 잠수함. 왜냐 핵추인 잠수함은 제가 여러 번 어디 가서도 얘기했지만은 가장 은밀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오랫동안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적의 심장부를 향해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 병력 집약적으로 했잖아요. 너무 병력은 많은데 무기 체계는 일본이나 중국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지금 맹점이라고요. 그래서 병력을 줄이면서 무기 체계는 첨단 과학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저는 이제 과거에 그 재래식 그런 무기를 이제 많이 없애면서 현대적인 무기, 수행할 수 있는 무기를 이제 확보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은 선진 15개국의 지금 GDP 대비 국방비가 한 평균 제가 보니까 3.4%더라고요. 근데 우리보다 높은 우리는 지지난 정부 수계 정부 때는 2.4% 이렇게 떨어졌어요. 지금 현 정부 들어서는 2023년까지 3%로 올리겠다 이런 매년 0.1%씩 내세웠는데 참 좋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력 운영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포를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운용하는 거, 그다음에 인력, 인건비 이게 전력 운영비라고 하는데 전력 운영비가 우리가 지금 7이고, 그다음에 새로 무기를 함정을 만들어내는 게 3이에요. 7대 3. 근데 그것도 이제 2020년까지는 6대 4로 이제 줄이게 조정하겠다는 현 정부 받침인데 전력 증강비 비용을 높이겠다는 거죠. 전력 증 그러니까 그 방위력 개선비를 올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역전이 돼 있어요. 그 방위력 개선비가 6이고 전력 운영비가 4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양질의 그다음에 고도화된 최첨 우수한 이 함정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재적이 어디냐 해서 이제 지금 평화무드는 평화무드대로 별도로 이렇게 조정하면서 잠재적을 선정해서 하루빨리 그런 방향으로 군사력을 건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공모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해군도 항모가 필요하다고 이제 주장하신 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F-35 브라보를 우리가 이제 도입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브라보는 아직 공식적으로 계획이 없죠. 우리는 그렇죠. 일본이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근데 35A를 이제 A를 도입하고. 우리도 일본이 이제 지금 35 브라보를 항공모함에 태우겠다. 42대 도입한다고. 탑재하겠다는데 우리도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일본하고 동일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도 지금 독도함이 14,500톤인데 그보다는 좀 더 크게 해서 우리도 적어도 20대 정도는 F-35 브라보를 태울 수 있는 탑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대형 상륙함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봐요. 그렇다고 일본이 뭐 4척을 가졌다고 우리 반드시 4척 할 필요는 우리도 그 정도 능력은 있다. 보여주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함정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일본하고 우리가 함정 수가 한 3분의 1 정도가 그리고 중국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지스함도 지금 3척을 가지고 있는데 3척을 추가로 이제 확보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 좀 작은 KDDX 한국형 구축함을 우리가 추가로 해서 이제 한 20여 척을 이렇게 6척을 6,000톤급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 지금 해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뭐 해군 출신이지만은 해군력 건설에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왜? 주변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언제 우리도 과거의 역사에 뒤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구한말 때 우리가 당한 거는 우리가 경제력 국방력이 약했고 우리 국론이 분열됐기 때문에 당한 거잖아요. 이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군도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홍보하고 왜 군사력을 건설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도나 이제 마라도함보다 함을 좀 키워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장시간 또 우리 문 국장님께 이제 좋은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 이 중국, 일본 또 뭐 러시아 뭐 이런 우리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 그다음에 이에 맞는 이제 적절한 군사력 건설 방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같이 더욱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문 국장님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핵추진 잠수함 전도사로 널리 알려져 계신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핵추진 잠수함 기회가 될 때 한번 자세히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조선일보 유튜브 및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장시간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